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세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당국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이유와 관련해 뛰어난 영어 실력 때문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실제 영어 실력이 더 뛰어난 전공의가 참여한 뒤 공동저자로 올랐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온 인물로 현재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평소에 쓰던 모자를 벗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화를 위해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이는 대법원이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 판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일부 잘못됐다면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서 뇌물 86억 원을 받았다는 점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 징역 25년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어떤 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지 먼저 이동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1, 2심이 박 전 대통령의 86억 원 뇌물 혐의와 강요, 직권남용 등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한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공직자는 뇌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되는 뇌물 범죄는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하면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따로따로 선고하면 기존 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오늘 대법원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구치소에서 재판 결과를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담담했는데 최순실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오늘은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반응이라며 2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확인한 최순실 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딸 정유라 씨가 탄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세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 지난 2016년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국정농단 사건에 중대한 불법이 확인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삼성으로서는 2심 판결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걸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뇌물 액수가 추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장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는 혐의가 무죄를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삼성은 오늘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삼성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재판 때문에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뇌물 액수가 증가했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입니다.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후계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받은 특혜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경영계는 삼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이 국제경쟁력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물산, 삼성 SDS 등 주요 계열사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이 부회장의 비상경영과 현장 방문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다음은 현 정권의 실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은 여권 핵심 인물인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의혹 때문인지 배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5시간 동안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밖으로 나옵니다. 노관중 원장님은 문서 확인하셨습니까? 이틀 전 부산시청 재정혁신 담당관실과 관광정책과 두 곳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여권 핵심 인사에 대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단초는 이틀 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시장님 면담 파일이었습니다. 노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듯한 내용이 포함된 탓에 의료원장 임명권자인 오거돈 부산시장 수사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노 원장의 부산의료원장 취임, 대통령 주치 추천과 이를 검증했던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의 연관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오거돈 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SNS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른 공정한 의료원장 임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렇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라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김철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저는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구시대적 적폐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까지 합니다.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국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던 정의당도 검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는 SNS에 방향무도한 검찰의 행위는 사법개혁에 대한 힘 과시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적반하장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의 그런 해석이야말로 사법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인 수사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게 오히려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권이 유리한 사건에는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여론을 막으려고 안간힘 쓰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수사에만 집중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지금 이 시각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부를지가 쟁점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인질도구로 대하는 충분히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질이라는 다른 뜻이 알고 합니까 지금? 예? 아니 민주당이 가족을 인질 삼아서 청문회를 지금 맹탕으로 만들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사실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거친 공방만 오갈 뿐 증인 채택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늘 자정까지 증인 채택이 안 되면 다음 달 2일, 3일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인 요청서 송달 기한을 넘겨 참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이번 수사가 저질 스릴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의 범죄 혐의가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총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바였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라 하는 것이 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윤 총장의 수사 개시 판단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사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죠. 조국 실타 법무장관 오는 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는 저질 스릴러라고 했습니다.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유 이사장은 잡스러운 정보 유통을 통해 조 후보자를 문제 많은 인물로 만드는 공작이 계속될 거라며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 청년단체죠. 청년 전태일의 회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공식 대담을 요청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청년들은 당차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대담을 요구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을 꼭 알아주시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앞까지 찾아온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등 이른바 흑수저들. 조 후보자의 딸과 그들의 출발선은 같은지,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는지 기성세대에게 묻습니다. 학창시절 항상 해적병 별로 없다고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시기에 이해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국 후보를 보면 이해하게 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관점에서 청년들의 절규를 바라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시험을 위해 2030 청년들의 분노를 재단한다. 청년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에 공개대담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모레 전태일 기념관 대담회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친구 등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조국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2주간 인턴만으로 어떻게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됐는지 질문이 집중될 겁니다. 이 논문의 책임 저자는 영어 덕분이라고 설명해 왔었죠. 그런데 저희 채널A가 이 논문을 함께 쓴 아동병원의 의사를 콜로라도에서 만났는데 이 의사,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황교력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등학생이던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입니다. 당시 책임 저자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조 씨가 연구 내용을 영어로 옮긴 공로를 인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저널이 영어가 신통치 않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지도 않고 리젝트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는 눈에 띄는 공동 저자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과 전공의였던 A씨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A씨는 SNS에 스스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공의 수료를 마친 뒤에는 미국으로 돌아가 현재 콜로라도주의 아동병원에서 재직 중입니다. That's what you want, a doctor that can. All of our physicians can speak English fluently. Yeah. 채널A와 만난 A씨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 영작에 기여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들을 말씀이 없다며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대를 졸업해 전문성을 갖춘 데다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공저자를 두고 이 고등학생이었던 조 씨가 영어로 논문을 옮겼다는 이유로 제1저자가 된 겁니다. 미국 덴버에서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소아과 전공의 A씨는 한국에 유학 와서 다녔던 단국대 의대의 연구진들과 논문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에 대한 그 논문보다 2년 전에 발표된 건데요. 그런데 두 논문을 보니까 연구 주제와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연구를 한 건데 기존의 연구자들이 줄줄이 후순위 저자로 밀렸던 겁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7년과 2009년에 발표된 두 논문은 주제부터 연구 목적까지 닮아 있습니다.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 관련된 유전자와 단백질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2007년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 2009년엔 신생아의 혈액을 이용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2009년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에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대 장현표 교수와 소아과 전공의 A씨를 비롯한 3명은 2007년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계속 같은 연구팀으로서 비슷한 주제로서 연구를 계속 해온 연구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팀이 수년 전부터 관련 연구를 해왔고 2년 전엔 선행 연구 논문까지 발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팀은 2009년 논문에선 2주 인턴 경험이 전부인 조국 후보자 딸에게 제1저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특히 2007년 논문에서 제1저자였던 B 교수는 후순위 저자로 밀렸습니다. 제1저자라는 의미는 이 논문을 거의 작성을 하거나 대부분 작성을 하죠. 고등학생 수준으로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논문이 아닙니다. 병리학회 측은 장현표 교수의 소명을 요구하며 조 후보자 딸의 기여도를 입증할 연구노트 제출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펀드라는 의심이 불거진 사모펀드. 민정수석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투자 대상을 살펴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업체거나 여권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 펀드를 포함해 4개의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코링크P는 지금까지 6개 업체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 모두 5G 통신과 2차전지, 핀테크와 스마트시티 사업 등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사물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한 업체는 여당 의원 보좌진 출신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는 SNS를 통해 여당 보좌진,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업체들은 관급 사업을 수주하며 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오촌 조카가 코링크의 총괄 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녔고 처남이 코링크 주주인 만큼 후보자 가족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자신과 일가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한 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고발한 사람부터 불러 조사하는데 이런 절차를 뛰어넘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핵심 인물의 소환을 조율 중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전멸기 제조업체 A사입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 2017년 8월 이 업체는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로부터 13억 8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맡은 광급공사는 170건이 넘습니다. 공사 납품 대금도 조 후보자 가족펀드 투자 이전 9억 원에서 17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A업체 대표를 상대로 회사 매출 증가에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도움을 줬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업체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줄소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검찰의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된 거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승무원인데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출국 제지를 당한 건 오전 7시쯤입니다. 김해 공항에서 중국 선양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조 씨는 국내 항공사 선임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출국 금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출국하려다가 출국 금지된 신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일반 심표에서 심사가 안 돼가지고. 조 씨는 조 후보자 동생과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조 후보자의 부인과 석연치 않은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승무원인 조 씨는 겸직을 금지하는 항공사 취업 규칙을 어기고 전 남편과 관련된 여러 회사에서 대표와 사내이사, 감사를 맡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승무원 일을 위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도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조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업무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출국금지 조치가 됐으니까. 승무원 스케줄은 한 2개월 전에 계속 나오고요. 또 겸직 사실이 확인되면 조 씨를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어제 우리 외교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했죠. 이때 한국을 반복해서 비판하지는 말아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워싱턴에서는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다시 나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듯하자 청와대도 나섰죠. 아무리 동맹일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익 앞에선 어떤 것도 우선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비판 기조는 계속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made clear to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this decision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not only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th Japan, but on U.S. security interests and those of other friends and allies. 그러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In the immediate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국무부도 해리스 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강력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과 덤포드 합참의장도 한미일에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I share the Secretary's disappointment in what I view as a setback. 다만 일본에 대한 실망을 함께 표명한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도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우리 정부의 자제 요청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갈등이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 특사 파견, 고위급 회동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청와대는 또 앞으로 우리가 먼저 일본에게 대화 제의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앞으로 일본에게 대화를 먼저 제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어떻게 손을 내밀겠다라고 더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화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은 물론 과거사에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정직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끊임없이 이웃 국가에 사죄하는 독일을 예로 들면서 반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일본의 반성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직을 언급하며 모든 사태의 책임이 일본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의 강경 기조 속에 한일 간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고노 따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를 향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왔죠. 일본의 야당 대표가 이 문제의 외무상을 비판하면서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역사를 언급하며 도발적 발언을 했던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을 비난하는 선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일 한국 대사의 말을 끊은 뒤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언행을 보이자 일본 제1야당 대표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特に河野外務大臣の対応は、韓国をここまで追い込んだという責任は大きいと思って、外務大臣変えるしかないですね。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외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外交ですから、相手の顔も一定程度立てないとできないのに、あまりにも顔に泥を塗るようなことばかりを河野さんはやりすぎですね。明らかに外務大臣の外交の失敗でもあります。 마이니치 신문도 외무상의 고압적 발언이 한국의 감정을 거스르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선 다음 달 개각을 통해 고노 외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임으로는 미국 무역 협상을 맡고 있는 모태기 경제재생상 등 친아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컨텐츠를 판매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얼굴을 희화한 메신저용 스티커를 만든 건데요.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미스터 문의 도장.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한 메신저용 스티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파기, 반대 등의 일본어 말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놓고 빚어진 한일 갈등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스티커는 라인의 승인을 받은 뒤 어제 오후 8시부터 1,200원에 판매됐습니다. 라인은 일본의 메신저 점유율 1위 업체로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실제로는 10건 정도밖에 없었고요. 1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 금지도 이미 처리를 진행을 했고 지금 환불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인 측은 국내 네티즌들이 회사에 신고에 나서자 어젯밤 10시쯤 스티커를 삭제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스티커 삭제와 관련해 아쉽다는 반응 등을 내놨습니다. 라인 측은 일반 사용자가 스티커를 만들었다며 자체 검수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어제 가수 승리에 이어 오늘은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상습 도박 혐의입니다.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양 전 대표가 몇 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는 현재 10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달 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던 것과는 달리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자금 환치기 의혹으로, 환치기 혐의로 입건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정 성접대를 알선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호텔 카지노 등 미국에서만 11차례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오늘 점심도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원래 오전엔 원정 도박, 오후엔 성매매 알선에 대해 물을 계획이었지만 양 전 대표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면서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에서 7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 주인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수입 SUV 차량의 앞범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퀴 덮개도 부서졌고 차량 앞쪽에는 곳곳에 긁힌 흔적이 보입니다. 79살 여성 운전자가 몰던 이 차량이 식당 건물로 돌진한 건 오늘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식당 출입문이 이렇게 부서졌고 바로 옆에 있는 생선가게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과 생선가게 사장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하고 이 기둥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끼신 것 같아요. 사고 차량은 식당에 돌진한 직후 다시 후진해 근처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할 때까지 15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운행을 하는데 운행하다가 이제 차가 좀 자기 말로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돌진을 했다 그러거든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방전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한 직후 시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방향 전환이 안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추석 앞두고 벌초 많이 하시죠? 묘소 주변에 숨어있는 벌집 조심해야 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6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들어옵니다. 머리엔 냉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야산에서 벌초를 하다가 온몸에 벌에 쏘여 응급실에 실려온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이 벌초하러 묘소를 찾는데요. 이처럼 숯불 곳곳에 벌집이 숨어 있어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벌집은 처마밑이나 나무 위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이렇게 숲풀 사이에 나뭇가지처럼 숨어 있는 벌집도 많기 때문입니다. 벌의 산란기와 맞물리는 벌초 시기엔 개체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14만 7천 개의 벌집이 제거됐는데 8월과 9월 2달에 집중됐습니다. 이 무렵 벌들은 공격성도 강해집니다.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환자 7만 명 중 절반 이상이 8월과 9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을 앓거나 고령자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충남 금산에선 벌초하던 79살 노인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에는 119에 빨리 신고를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해독제를 빨리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은 냄새와 어두운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벌초할 때는 향수를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게 안전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2명이 숨지고 8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비를 뿌린 그 비구름이었는데 우리는 왜 강수량이 적었는지 박수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가 도로를 헤엄쳐 다닙니다. 창문까지 물이 차올라 시민들은 집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는 온통 물에 잠겨 어디가 육지였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85만 명이 대피하고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500mm 가까운 물폭탄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평년 8월 강수량의 2배입니다. 特別警報を発表した市町村では、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찬 공기가 내려와 형성된 정체전선이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서부까지 걸쳐 있었던 상황. 통로에서 약간 비켜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는 내일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올봄 동물국회를 만들었던 것이 내년 총선을 치를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당시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와는 달리 오늘 특위를 통과했는데 몸싸움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6탄전까지 불사했습니다. 네 달이 지난 오늘 여야 사당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한국당 대응에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우선 회의장 입구를 막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격하게 반대한 건 마찬가지지만 몸싸움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피결로 처리하는 이런 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성과 막말만 오고 갔습니다. 제가요, 네. 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좀 앉아보세요. 제가 일단은 제가 세 분, 필요 없습니다. 간사하자면. 선거법이 강행 처리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 조사부터 받으라고 맞섰습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150일 이내에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 예산을 513조 원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지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예산이란 말까지 나오죠. 재정 적자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총 513조 원. 500조 원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슈퍼 예산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도 9.3%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진한 투자와 수출을 살리기 위해 산업과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5G, AI, 시스템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5가지에 4조 7천억 원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쓸 때는 늘었는데 들어올 세금은 오히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총 지출과 수입의 격차는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 방법은 빚입니다. 국가 채무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즉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복지와 같이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재원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공무원 월급은 2.8% 올라 3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병장 월급도 54만 원으로 33% 인상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또 한 쌍의 스포츠 연예인 스타 부부가 탄생합니다. 빙상 여제 이상화가 은퇴 3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했는데 상대는 방송인 강남입니다. 이 소식은 이현용 기자가 전합니다. 빙상 여제 이상화와 방송인 강남이 오는 10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앞날의 따뜻한 축복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화와 강남은 지난해 9월 한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1년 만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인 이상화는 지난 5월 무릎 부상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고 스포테이너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 내려놓고 저도 한가롭게 산책을 하며 그런 걸 즐기고 싶습니다. 2010년 힙합 그룹 MIB로 데뷔한 강남은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일본인입니다. 자꾸 그 대화를 할 때 그분 이름을 계속 보내세요. 이렇게.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인 그는 현재 한국 귀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야구에서 3루 주자가 홈을 훔쳐 득점하는 걸 홈스틸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진기록인데 주루의 달인 두산 오재원이 짜릿하게 성공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8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SK 박민호가 공을 받고 방심한 사이 오재원이 3루에서 홈으로 내달립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진기록, 천금 같은 단독 홈스틸을 기록한 겁니다. 자, 오재원 선수가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지금. 오재원이 자신만만하게 들어서자 더가웃은 환호로 가득합니다. 두산에선 21년 만에 나왔는데 KBO 리그 전체로 봐도 통산 37번째 홈스틸입니다. 오재원의 재치 넘치는 주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NC전에서도 포수가 투수에게 공을 던져주는 틈을 타 3루 도루에 이어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2루로 돌아가는 듯한 동작으로 상대 투수와 포수를 안심시킨 뒤 한 방에 허를 찔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열심히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다른 선수들도 후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지난해 LG전에선 태그를 피하는 동작도 재치 만점이었습니다. 당시 SK 정주현은 오재원의 행동에 당황해 오른손으로 공을 잡고 왼손으로 태그를 해 병살의 기회마저 날렸습니다. 주류의 달인 오재원, 허를 찌르는 플레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와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비의 세기가 제법 매섭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도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20mm 이상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고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지나는 사이 공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20도, 모레는 19도로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으로 2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서울이 27도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영남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조금은 덥겠고요. 오후에는 서울을 제외한 중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장마 때처럼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서둘러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 513조 원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대로라면 일자리를 만드는 게 힘들다는 걸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다만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국민 세금 정말이지 알뜰히 써야 됩니다. 내 월급으로 밥 살 때와 회사 공금으로 밥 살 때 그 씀씀이 차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부가 이렇게 절약하고 저렇게 낭비를 막겠다는 실천 방안을 반드시 국민 앞에 내놔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